감동 없는 이런 방송에 나가는 거는 완전 패착이다. 보수 대결집이나 극우 결집을 통해서 표를 가져올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기 왜 나간 거예요? 의상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저 전략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세훈 후보하고 반대되는 지금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제 전재수 후보 따라갈 수 있다는 상황에서 이건 제가 볼 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마이너스 악수다.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산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뀝니까? 한 열흘 전 혹은 뭐 20일 전에 비해서? 좀 바뀐 거는 모르겠고요. 지금 전재수 후보가 쭉 해서 계속 선두를 유지하는 거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바뀐 건 날씨밖에 없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1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오늘 드디어 우리 코스피 지수가 8,000을 잠깐 찍먹하고 왔습니다. 찍었다가 찍먹. 찍었다가 전문가야. 좀 돌아왔는데 최첨단을 달리죠. 네, 7,000피 돌파하고 한 9일 만에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시장의 힘, 그 힘이 조금 더 이어져서 이재명 정부의 힘이죠. 그렇게 또 가시기는 물론 이제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러나 또 이렇게 9,000 반 2만 이렇게 이제 가는 데까지는 또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전 세계로 진출을 2만 피요? 가야죠. 못 갈 거 없죠. 물론 그럼요. 그렇죠. 예. 2만 피. 야. 못 간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못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장르만 여의도 100만 곧 갑니다. 네. 아시겠죠? 100만. 네. 저는 몇 개를 상패를 시키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프로그램을 어디 이제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코스피 네. 코스닥 좀 코스닥 한다 상시를 그랬어요. 한다고 네. 했으니까 일부 리그, 좀 일부 빠져야 지수가 관리가 되는데 좋습니다. 네. 저희 출연자들도 좀 안 되는 출연자들은 좀 빼고 되는 출연자들 위주로 가야 됩니다. 열심히 합시다 오늘. 자, 오늘부터 성적표 들어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책 하나 또 번역하셨죠? 네. 뭐 이따가 잠깐 시간 되면 네, 아유,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YTN 라디오에서 지금 가장 멋진 퍼포먼스 보여주고 계신 김준우 장성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YTN 투톱이죠. 네.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단. 네. 자, 아까 김준우의 청취를 들었는데 네. 뉴스 나왔어요? 명단. 아이 비밀입니다. 네, 비밀이에요. 네. 잘 나가면 어딘가 기사에 났겠죠. 그럼 그 앞에가 이응으로 그러니까 0으로 시작해요? 애매한 얘기입니다. 애매한 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고요. 팬 채널이 있는 신혜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팬 채널이 있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저희도 뭐 한 번도 못 느껴봤잖아요. 없어요? 팬 채널? 저는 정영준 앵커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채널이 훨씬 많아갖고 팬 채널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요. 근데 팬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봤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몇 개가 있더라고요. 좀 고만해진 것 같아.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몇 개 있어. 어깨가 쫙 펴지고 목이 뻣뻣해졌어. 근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다 모든 것이 팬 여러분 덕분입니다 할 때 막 오그라들었거든요.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자, 붕 뜨지 않습니다. 네. 네,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지금 코스피가 이런 기분인가? 땅바닥에 발 딛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찍먹이라고요. 네. 자, 그럼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지방선거 후보 등록 오늘 마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2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그때부터 마이크 들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후보 등록 마감되고 나면 투표용지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네. 투표용지 인쇄가 오늘 18일부터예요. 그럼 그 전날까지는 뭘 해야 한다? 단일화를 해야 골든타임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앞서 다뤘던 지겹게 다루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지역들 단일화가 핵심 변수잖아요. 그거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먼저 서울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 역시 뭐 최대 하두는 늘 그랬듯이 이제 부동산인데 어제 그 언론단체 주간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시간차를 두고 부동산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모든 역량을 공급을 늘리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의 공공성들이 조금 사업성과 비교했을 때 사업성을 좀 우선히 해야 될 때이고 이럴 때 제가 시장 직속에 전문가로 매니저를 선발해서 지금 12년, 15년 뭐 길게는 20년까지 걸리는 걸 10년 안에 해결한다. 그동안에는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던 정당, 민주당 출신 시장이 오시장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일인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사람의 두 후보의 이제 부동산 정책 대표 공약이 정원호 후보가 착착 개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신속통합, 뭐 신통기획,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착착과 신통이고, 네. 그 이제 정원호 후보가 오전에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을 굉장히 방점을 두고 강조를 하면서 최근에 뭐 논란됐던 그 장특공 폐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잘 풀어 나가겠다라면서 이제 투기 목적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부동산 가지신 분들도 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오후에 나왔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이 지금 저런 얘기하는 거 선거용 인 거 아시죠? 이제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한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정원호, 오세훈 두 후보가 지금 지지율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죠? 지지율이 네. 일단 조금 좁혀지는, 조금 그러니까 좁혀졌죠. 붙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이제 KSOI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원 후보가 44.9%, 오세훈 후보가 39.8%입니다. 이 KSOI 조사에서 3주 만에 처음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붙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게 중도층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누구를 지지하냐를 따져봤을 때 정원호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 대비해서 0.5%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뭐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오세훈 후보 측으로 5.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표심이 조금 오세훈 후보 측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숫자로는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캠프에서도 했겠죠. 어제 유승민 전 의원과 면담을 해서 이렇게 두 손 맞잡고 만세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내가 네.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중도 확장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도에 좀 많이 소구가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예, 저도 뭐 다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럴까요? 예, 이 여론조사에서 나왔다시피 중도층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 전에 서울의 전 동에서 다 이겼던 그 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보수 지지층의 확장성을 더해서 지난번에 59% 득표를 했어요. 네. 송영길 후보랑 거의 20% 포인트 차이 났거든요. 그 정도 보여주시려면 이제 광폭 행보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도의 소구력이 있는 분하고 뭔가 네. 하는 모습, 또 중도 지지층에게 뭔가 이 다가설 수 있는 얘기를 계속 하셔야 된다. 보통 이제 이렇게 내가 지지하는 분들의 색깔을 좀 넓히기 위해서는 상대 당에서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영입하면서 그게 좀 약간 폭발력이 생기긴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효과가 역시 나타나나? 그러니까 나죠.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참 말씀드려야 그런데 예. 저희 당인데 저희 당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내 그런 안에 거. 우리 당에 당이 너무나 많아.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내 속에 그게- 내가 너무나 많아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같이 손잡아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분명히 좀 될 것 같다. 유승민 대표 입장도 한번 네. 통해서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해라, 뭐 하남에 나가라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결국 다 고사를 했고, 네. 근데 이제 보수 재건을 계속해서 지금 정계 은퇴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지방선거 때 뭐 했냐라는 얘기 속에서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나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지금 그동안 유이동 그 본인 라인이었던 유이동 네. 후보 평택에서만 지원 사격하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나도 열심히 싸웠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 흔적을 좀 남겨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네. 유승민 대표의 선택도 유승민 본인에게도 좀 이익이 되지 않나. 자 그리고 역시 정원호 후보와 관련된 네. 과거 이제 폭행 사건 이게 이제 제일 큰 이슈긴 하죠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렇죠. 이제 네. 폭행 사건 관련해서 이제 네거티브 공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처음에 이제 이 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김재섭 의원이었고,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사건의 폭행 사건의 피해자의 녹취를 또 추가로 공개를 했어요. 네. 당시에 그 싸움의 원인이 5.18 관련 논쟁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녹취를 공개를 한 건데, 요거 잠깐 31년 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폭행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 측은 거기 이제 정치적 견해 차이가 이제 말싸움이 네. 커지면서 폭행까지 이어진 거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김재섭 의원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양천구의 속기록을 공개를 했었던 거잖아요. 이제 뭐 카페 주인과의 어떤 뭐 설전이 다른 원인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건데, 일단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그 당시 피해자의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네. 생명력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어. 얼살 때문에 논쟁을 한다든가 또 그 이후에 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네. 사과받은 거 없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자존심과 생명적으로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런 얘기시겠죠?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5.18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논쟁 같은 건 전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일단 쭉 전할게요. 네. 이제 정원호 캠프에서 즉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동석자였던 이제 아예 실명도 공개를 했어요.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그러니까 정원호 당시 비서의 일행이었던 사람의 메시지를 실명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 김 전 비서실장이 뭐라고 이제 메시지에서 얘기를 했냐면, 당시 그 카페에서 벌어졌던 모든 사건의 단초는 저에게 있다. 자리를 마련한 것도 나고 그 5.18 논쟁하다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행을 주도한 것도 나였다. 오히려 정원호 후보는 그 자리에서 상황을 수습하려다가 휘말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네. 서영주 소장님이 그래도 한 말씀 해주셔야 그러니까 될것 이제 같은데. 김재섭 네. 의원이 그 당시 양천구 의회 속기록을 흔들었다. 이게 팩트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제 뭐 판결문에는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95년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10월 13일이었을 거예요. 한국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포함해서 5개 언론이 사건 다음날 기사를 내는데 네. 그 언론사들이 크로스 체크를 하잖아요. 팩트에 대해서. 취재도 할 것이고. 그렇죠. 취재됐고요. 네. 그럴 때 나온 게 해당 카페 업체의 지역구 국회의원, 그때 집권당인 민자당 네. 비서관이 있었고 합석했다.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라고 써요. 네. 언론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취재를 해서 쓴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김재수 의원은 양천구에 있는 속기록을 갖고 흔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정원호 캠프는요,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보다 맞대응을 만약에 한다면,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한 몇 년 했죠? 16년 서울시장 했죠? 네. 중간에 4.4 16? 아니 중간 16년. 비지 바꿨어요. 네. 잠깐 뭐 했으니까 뭐. 구글로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어도 흥분하면 안 돼. 수만 쪽의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네. 서울시의회. 이제 그거 다 찾아가지고 찾아본다.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팩트로 해서 흔들면 됩니다. 해명해라. 이거 뭐냐? 이 사람 말 입증할 수 있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선거가 과연 서울 시민을 위한 선거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 당선되기 위해서 네. 어떤 흑색 선전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오세훈 시장에도 묻고 싶고, 네. 하나만 더 짚으면 아까 신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당시에 그 무리를 일으켰던 비서실장, 그러니까 양천구 비서실장이 있었고 정원호 당시 지금 후보는 비서관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 다툼, 그러니까 이 정치적 문제로 싸움이 있어서 그 책임을 지고 비서실장이 물러나요. 네. 그리고 정원호 당시 비서관이 비서실장 올라갑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경중 자체가 네. 양천구에서도 당시에는 이게 그 당시 비서실장이 이 말하자면 다툼의 주축이었던 말을 방증하는 인사다. 뭐 이쯤 되면 그만해야지. 만약에- 계속해서 이미지를 네. 깎으려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 만약에 정원호 비서관이 그때 정말 주축이었으면- 싸움의 문제의 핵심이었으면 그 정원호 비서관이 물러나든지 잘렸겠지. 징계를 받던지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오히려 이 승진을 인사를 보면 했다. 그게 나와 있어요. 팩트에. 네네네. 아, 그럼 징계를 받은 것도 없고 면직된 것도 나중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비서실장이 면직이 됐고, 비서실장이 비서관이었던 정원호 비서관이 비서실장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싸움을 옆에서 말리다가 하니까 이제 제가 주범과 옆에서 말린 사람이 이제 다른 거죠. 솔직히 이 관계를 잘 몰라서 네. 서모 변호사한테 다 얘기를 들었는데 틀리네. 서모 변호사가 혹시 서정우 변호사잖아. 거기는 각색을 하잖아요. 아이 제가 걸러서 듣긴 한데 네. 아, 그래도 이거 아 완전히 거기서 다르네. 들은 내용이랑 너무 다르군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징계 의결서 보면 다 나온다. 신기일서 나와 있어요. 어. 징계 의결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들어 뭐 여성과의 어떤 그런 얘기들도 분명히 거기 있을 거다. 아, 정원호 있을 거다? 징계 예결서에 나온다. 그러니까 있을 거다? 징계가 됐다는 걸 뭐야?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봤다는 건 아니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가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아예 징계 시점이 다르다는 네. 거예요. 징계를 안 받은 것 그랬어요. 네. 승진했어요. 아니 승진이 아니라 비서실장 자리를 올라갔지. 메웠죠. 승진이지.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뒤늦게 이 폭행 시비 사건을 말리려고 뒤늦게 합류했다는 부분들이 구청에서도 네. 조사를 하고 그게 확인이 된 거라는 건데 네. 이걸 가지고 김재수 의원이랑 주진우 의원이 하는 거 또 주진우 의원 저 아까 들었잖아요 녹취. 그 녹취도 보면 주진우 의원은 마치 여 정호봉과의 외박을 뭐 이끌어내려고 네, 하는데 네, 네, 네. 그 피해자조차도 그 얘기는 안 하고 네. 당시에 사과를 받을 기분이 아니었다. 아, 라는 말로 그냥 가늠하잖아요. 네네. 이게 얼마나 이게 제가 인정합니다. 흥분할 만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알겠습니다. 정원호 캠프에서는 팩트가. 정면으로 이 네거티브를 맞대응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약간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그럴 돼요. 필요 없다. 또 세게 나가자. 세게 해야 돼요. 아니 얘기가 있으니까 네. 이제 정원호 후보가 일단 그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차원에서 고발을 했고 주진희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로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이거 잠깐 얼른 들을게요. 네. 어제 제기한 이유에 대한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허위이며 조작입니다.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는 알겠으나 아마 돌아가는 것은 법의 심판일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 그런 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예정입니다. 네, 이제 법적인 대응을 확실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뭐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한 것 같고요. 뭐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뭐 만약에 정말 허위 사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네. 김재섭 의원이 그 어쨌든 법 전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회의록을 보고 얘기한 거다. 요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마 형사처벌 안 받으리라는 판단을 하고 말하자면 지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하. 이제 서영주 대변인 얘기하시는 이제 그 적절성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엄호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계산을 했을 것이다. 예, 드라이하게 보면. 네. 실제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거의 처벌받지가 않아요. 네, 이 정도면 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의혹 제기한 거고 의혹 제기 근거가 뭐냐 해서 아니 구의회 속기록이다. 그럼 뭐 지나가는 사람의 뜬소문이나 예. 밭 이런 것도 아니고 구의회 속기록인데 공문서를 기반으로 한 의혹 제기다. 인데 그거 정도 했을 때는 내가 형사처벌 받을 건 아니지 않냐라고 변호인 입장에서 충분히 변호하기가 좀 쉽죠. 아니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 구의회 속기록이든 아니면 뭐 국정감사 같은 데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물어보거나 질책할 때 뭐 근거 없는 질문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거 질문이 옛날에 이렇게 있었으니 어떤 의원이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걸 근거로 또 그 비슷한 얘기를 내가 계속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래도 이제, 처벌받지 않아요? 그럴 순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 그 나머지 옆에 그 뭐랄까 사이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네. 누구나 알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근데 것도 요거는 31년 전에 이 무슨 가해인가 무슨 하여튼 무슨 카페인가 무슨 술집인가 네. 이거는 이제 알 거는 그거잖아요. 그 당시 뉴스 아까 얘기했던 그 5.18 언론 뭐 보도. 이런 뭐 정치적 문제로 싸웠다 이런 양립하는데 왜 이 문제 제기를 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뭐라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논박할 거냐라는 정도의 쟁점이 남긴 근데 거죠. 이게 선거 기간에 네. 낙선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 그러니까 네. 허위 사실에 대한 거는 벗어날 수 있으나 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낙선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은 들어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네, 뭐 선거 운동엔 낙선 목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뭐 선거 운동 그렇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는 거니까. 검증과 근데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서 처벌하기 쉽지 않을 거다. 처벌까지는 안 가는 느낌. 알겠습니다.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라고 하면 전 송영훈 변호사밖에 요새 생각.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사. 이건 원래 이회창 총재라고 뭐라고요? 희대 피해자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진짜로 이게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네. 그냥 막 질른단 말이에요. 네. 예를 그걸 들면 그거로 해. 예전에 그 한동훈 그 네. 장관이었나요? 지금 후보. 네. 술자리? 장관 시절에 청담도 술자리도 예, 예. 김의원이 그냥 막 한 거예요. 속기록 예, 예, 그 회의 그 장에서 네. 면책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속기록을 가지고 부산 북감에 가서 막 흔들기 시작해요. 아 지금 김의겸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해명하십시오.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미 다 판결문에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면 해줘. 그러니까 그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아.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당 후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는 민사 그 배상도 누굴 도와주는 거야? 인정됐을걸요? 아니, 맞아요. 그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돈으로 내야 되는데. 김재수 의원이 하는 일은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거라고 아무튼- 제시한 것들이 너무 박약하다라는 거죠. 박약하다. 그리고 네. 이해식 의원이 그 이제 정원호 캠프 그 선거 대책 본부장이잖아요. 네. 그 카페의 성격에 대해서도 애초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카페가 그 아니다. 술을 마셨다는 카페. 네, 네. 그러니까 가해라고 하는 그 카페, 유흥주점, 유흥업소 그런 형태가 아니다. 애초에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없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술만 마시는 카페다 이거죠? 넘어갑니다. 네. 자, 두 부산 번째로 어디가 뭡니까?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정우, 부산. 박민식, 한동훈 3파전인데 지금 박민식,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초반에는 박민식 후보가 조금 앞서는 조사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갈수록 이제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더 앞서는 이제 그런 추세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단일화 압력을 더 받는 거는 사실 박민식 후보가 될 거 아니에요. 어제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야, 진짜 우리 나라에서 행해지는 여론조사가 허망하구나. 여하튼 돈값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 하나로서는 저는 제 경험상 꿋꿋하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아니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거죠. 네. 박민식 후보 왜 이렇게 주변을 밝게 하고 얼굴을 어둡게 찍어갖고 보기에 이렇게 얼굴 흑빛으로 나오게 했는지 됐네요. 모르겠는데 여튼 정식 후보 등록하고 나면 더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를 박민식 후보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런 그림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다 생각이 좀 여론조사 결과만 봐서는 그렇게 되는데 좀 마음이 좀 급해지긴 하겠어요. 지금 선거가 한 3주도 채 안 남고 뭐 이렇게 되면. 차이가 뭐 크냐 작으냐는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한동훈 후보에게도 뒤져서 3위 후보가 되니까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본인이 네. 계속 북구의 어떤 그 연고를 강조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기대한 게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나오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심정이. 그 여론조사가 허망하다고. 아니 뭐 잘 나오면은 확실하다 그러고 안 나오면 허망하다고 하는 게 뭐 본인의 선택적인 분석 같은데 저는 이게 장동혁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예를 들어서 박민식 후보도 그렇고 박민식 후보 개소식 보세요. 잘 혼자 갔으면 괜찮은데 그럼요. 장동혁 후보가 김민수 뭐 이런 분들이랑 막 와서 다 거기에 오신 분들 몇 면을 봐요. 조배수 역효과다. 후보, 나경원, 안철수 뭐 오신 분들 송원석 네. 원내대표까지 보면 네. 당시에 윤석열 그 체포방에 조지조 대부분 거기 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를 딱 봤을 땐 저분 찍으면 윤 어게인을 찍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지지율이 나오겠냐고 안 나올 것이고 네. 박형준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좀 썩은 미소를 지으긴 했으나 당시에 장동혁 후보가 왔잖아요.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세훈 후보가 그나마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 건 그나마 낫지 그 자리에 장동혁 만났어 봐요. 그나저나 큰일 났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이제 우리 대학생분들께서 참관하고 계시잖아요. 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 하품을 하세요? 예, 보시다가 쌈박질 하는 얘기하고 한심한 얘기하다고 딴 보고 유튜브 있구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딴 거 보고 계신 것 그럴 같은 수 있어요, 그럴 수 느낌이에요. 있어요. 혹시 큰일 났다. 이게 우리가 빨리 조금 더 잠깐만 그럼요. 네. 지금 그리고 우리 동접이 좀 비상이거든요. 네. 그럼 자극적인 뉴스 한번 가볼게요. 자극. 부산 북감 얘기 하나 더 하긴 할 건데 네. 부산 얘기 나온 김에 박형준 시장이 뭔지 알겠다. 감동란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분들 자극적이네. 아실지 자극으로 모르겠는데 갑니다.
그 이제 예전에 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여기 채널 나와가지고 그 김혜지 의원 뭐 네. 비하했었던 비하 그 장애인 비하 말했었던 그 방송이잖아요. 네. 이 방송이 이제 나름 그 극우 그 또 젊은층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나 봐요. 전 잘 아, 모르겠어요. 그래요? 모르겠는데 또 이분이 꽤나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이 채널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출연을 했습니다. 네. 출연한 것도 놀라운데 그냥 우리가 선거운동 차원에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콘텐츠도 아니고 6만 원을 내야만 볼 수 있는 월에 6만 원 결제에만 볼 수 있는 유료 그 멤버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업로드가 됐어요. 아, 그 영상이. 6만 원씩 매월 내는 그 등급의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영상에 지금 네. 출연했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여기 왜 나간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저 감동란이라는 분이 어떤 컨셉으로 방송을 하는지 참 전해드리기가 그런데 방금 사진 보셨잖아요. 예. 그 의상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정제된 의상이라고 하던데 오늘. 저게 정제됐다. 아, 그래요? 이 정도면. 그래요? 네. 그 박형준 후보 주변에서 이 감동란이라는 방송을 잘 모르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잘 이 성격 규정을 제대로 해놓은 분이 없어서 네. 저기 그냥 저분이 찾아온 거래요. 아, 감동란 씨가 제가 들어보니까 성이 네. 감이에요? 모르겠어요. 예명. 네. 감동란은 그 편의점에 삶은 계란 편의점에 많죠. 삶은 계란 브랜드잖아요. 편의점에 맞아요. 네. 많아요. 반수. 하여튼 네. 그래서 저 전략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세훈 후보하고 반대되는 지금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지금 그래도 이제 전재수 후보 따라갈 수 있다는 상황에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마이너스 압수다.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박형준 후보가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뭔가 이 어떤 가치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부산 유권자들 속이는 거잖아요. 결국에 장동혁 대표 불러서 네. 개소식을 했고 예. 감동란 저분을 만났다는 것은 몰랐을까요? 사실 저분이 박민영 그 국민의힘 대변인과 그 장애인비와 네. 한 거 정말 저도 경악하고 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분하고 저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자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냥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박형준 네. 부산시장 후보에.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내려요. 그건 어제 뭐냐면 내렸죠. 네. 내렸어요. 떳떳하지 못한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형준 후보는 본인의 가면을 좀 벗어야 된다. 하정 후보도 내렸던데. 예? 뭘 내려요? 하정 후보도 기자회견 내렸잖아요. 네. 떳떳해야지. 네. 그건 바로 잡은 거.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유승민 대표 데려왔듯이 네. 박형준 후보는 김세현 전 의원이나 정의화 전 의장 이런 분이랑 투샷, 쓰리샷을 찍어서 아하. 그걸 돌리는 게 맞지. 지금 감동 없는 이런 방송에 나가는 거는 완전 패착이다.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대결집이나 극우 결집을 통해서 표를 가져올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좀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조금 뭐 젊게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컨셉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박형준 캠프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지현 대변인이 청년 정책 홍보를 위해서 후보의 일부 팬이 섭외를 한 걸로 파악이 됐다. 후보 측에서 섭외를 한 것도 아니고 후보의 일부 팬이 섭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말이 안 돼요. 무슨 대변인도 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얘기를 못 네. 하는 게 그게 캠프에서 후보 일정을 잡을 때는요. 사실상 일부 팬이 소개해줘서 일정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게 사실상 일정이 팬이 어떻게 섭외를 들어오면 해서 지금 일정을 그 잡아. 광역단체 후보는요. 정말 이게 뭐 거의 뭐 5분 단위로 결정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거기 앉아서 그 말하자면 감동란 씨하고의 부적절한 인터뷰는 사실 이거는 전략 단위에서 네.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을 해 후보 일정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쪽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도 네. 할 말이 없으니까 일부 팬이 소개를 해서 된다는 건 말도 안 근데 되는 소리예요. 저는 이거 섭외를 탓하는 걸로 끝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저는 누구에게나 본인이 원하는 의상을 입을 자유가 있지만 TPO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박형준 시장이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청년 정책 홍보하러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좀 이상하다 싶지 아주 않았을까요? 가기 전에 한두 번 보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네. 채널인지도 볼 것이고 이 예. 채널에서 과거에 무슨 논란이 있었는지도 볼 것이고 한데 그런 게 좀 체크가 안 됐나라는
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고 갔어요. 물론 뭐 제가 논평할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 박형준 시장의 행보가 지금 거의 뭐 문어발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도 표심 공략으로 방향을 확 틀었다면 박형준 시장은 감동란도 나가고 김문수도 영입하고 어젠 또 이쪽도 걸쳐야 되니까 안철수도 영입하고 그러니까 정의와는 못 부르고 김세현은 못 부르지만 안철수는 부르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부산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 한번 네. 봤고요. 평택 한번 갈까요? 아니, 다시 북값 와야 됩니다. 북값이요? 네. 뭘 부산은 떠날 게 아직 있어요? 떠날 때가 아니라. 북값을 아직 떠날 때가 아닙니다. 하정우? 일단 잠깐만 그 여론조사 잠깐만 보면 예. 그 이제 단일화 압력을 박민식 후보가 더 받는다라고 했을 때 네. 그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 되잖아요. 가상 양자 대결. 그러니까 하정우랑 박민식이랑 붙었을 때는 50대 37 격차가 꽤 나는데 하정우랑 한동훈이 붙었을 때는 46대 40. 그러니까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친장동혁 당권파 조광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을 해서 감사합니다. 한동훈 박민식에게 양보하면 단일화 양보하면 복당시켜주지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예. 또 그런 오늘 메타 논평도 하셔야죠. 톤이 그 톤이에요? 근데 약간 네. 물어보니까 마지못해 하는 답변이어서 검토해 볼 수 아. 있다.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고 이분이 사실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지명직 최고시기 때문에 네. 조금 할 수 있는 폭은 좀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분이 검토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거죠? 숟가락 안 얹을 수가 없어요. 네. 이분 민주당에서 오셨다고 꼭 그러는 건 아니라 어쨌든 당의 엑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전체 당세 확장, 당의 뭐 단합 이런 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권한이 이 정도 있는 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걸 왜 물어보십니까 도대체? 아니, 그래서 물어봐야죠. 이분이 방송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아하. 지도부에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나가서 방송하실 분이 훨씬 더 많고 그 권한이 있는 분이 계실 텐데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상하게 또 얘기가 번지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 맘대로 복당을 시키고 복당 신청도 안 했는데. 뭡니까 도대체? 네. 이런 얘기는 정말 당 전체 뭐 한동훈을 좋아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네. 가당키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그럴 만한 창피합니다. 권한도 없는 사람이 하지만 최고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이런 분들 네. 할 때 김재원, 양양자, 조광환 이 최고위원들 주로 섭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도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질문이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아 그래요? 복당 자극적이야 시청률이 있는 올라가는 일이죠. 거죠. 물어볼 청취율.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이거를. 정말 불만이에요. 아니 최고위원 왜 뽑았어요? 알아야 돼요, 어. 이거. 네. 여튼 조강한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다. 네. 네. 그러나 박민식에게 양보할 가능성은 제로죠. 네, 예. 그렇겠죠. 네. 제로죠? 맞잖아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로라고 언급되는 것조차 불쾌하다. 아니 지금 그거는 그 얘기는 후보들 간에 할 얘기로 밀어놔야지 옆에서 무슨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후보들 간에도 근데 얘기는 당연히 안 오가고 있겠죠.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설마 하니. 아니 한동훈 후보는 절대 안 된다는 건 말은 정치 없다고 아니다라고 했죠. 음. 네. 근데 네. 박민식 후보가 아니라고 했죠. 지금 단계에서는 가능성이 진짜 없다고 보는데 네. 뭐 모르니까요. 네. 네, 어쨌든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여론조사 1위를 지키고 있는 하정우 후보 이제 열심히 현장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제 또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AI 관련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산 북구를 AI 1번지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북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 이거 우리 GRDP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를 1억 2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인당. 1인당. 근데 이제 어디야 실제로는 노르웨이야 그러면?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 공 하나를 이제 더 붙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이제 실무자의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게 잘못 적힌 그 원고를 그대로 이제 읽으면서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잘못 적은 부분들은 비판 받을 수 있으나 네. 이게 하정우 후보가 그 이걸 왜 검토 못했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선거를 많이 뛰어본 입장에서는 후보들이 이거 발표할 때 쫙 일정을 돌고 나서 부랴부랴 와가지고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의 헤드라인에 AI의 산업 거점으로 부산 북갑을 하고 큰 네. 정책들만 하는데 숫자를 놓쳤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동그라미 하나가 오탈자가 들어간 건데 예. 이걸 체크 못한 거는 불찰이나 이걸 가지고 뭐 하정우 후보를 완전히 또 뭐
잘 모르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니, 좀 그 모를 조그마한 사람도 아닌 실수다. 것 같고. 감이 있잖아요. 네. 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 뭐 1000만이잖아요. 네. 100만 서울 시민 이러면 딱 보다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말을 바꿔서 할 거 아니에요. 네. GRDP가 꼴찌인데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다는 생각 당연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강조하시는데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예. 이건 AI가 아니고 제가 한 겁니다. 미치겠다. 여기서 광고. 제가 한 겁니다 이거. 갑자기. 야, 올리게. 구매하시면 댓글 좀 저기 달아주시고. 내가 봐서는 부산 국갑에 선거 운동하러 보내야겠어. 아니 방송 생각은 안 하시고 계속 책 홍보 생각만 하니까. 적이잖아. 하여튼 그래서 하정 후보가 아마 당연히 밑에 실무자가 실수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그럼요. 하는데. 그러니까 하정 후보가 이게 실무자의 어떤 실수, 단순 실수는 100%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캐치하지 못하고 말씀한 대로 최저치인데 1억 2천이면 좀 이상한데라고 할 만한데 네. 이거 그냥 쭉 그냥 진행해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AI가 못 잡아내나? 아니 그거는 AI를 검수 돌렸으면 될 거 아니야 AI로. 아니 그러니까 AI 수석이라서 그런 뭐 조롱을 할 수는 있으나 네. 사실 정책이라는 것들은 가만히 앉아서 네. 차분하게 하게 되면 이런 실수가 없죠. 근데 선거 구매이다 보니까 아니 저는 실수할 수 실수했다. 있고 당연히 실수를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못 잡아냈지만. 맞아. 근데 제가 아쉬운 건 실무자 책임이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해. 그러니까 실무자가 당연히 잘못했겠지. 아마 본인이 사과했어도 이거 실무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거기서 이거 이제 실무자가 잘못 기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난 그런 분들 그러니까 리더십이 약간 조금 더 아쉬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차라리. 고급지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영진 앵커 얘기하는 건 고급지게 제가 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고급진 거고 팩트만 드라이게 얘기하면 실무자가 말하자면 공을 하나 더 오게 했다. 이게 이제 사실이겠죠. 근데 하정 후보 이제 멘트만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상 담당자 실수지만 제가 챙겨보지 못했다가 뒤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찾아보시면. 그 지난번에 그 손털기 논란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아까 정원호 후보도 그렇고 비교적 정치 중앙 무대의 신인급이잖아요. 어떻게 수석도 했고 장자도 했지만 다 지금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만큼 해서 그거 당락이 갈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계속 아닙니다. 그래, 근데 그건 아니죠. 그리고 뭐 네. 실수가 쌓인다고 해서 더 크게 뭐 스노우볼이 될 거다. 그 정도 급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네네. 근데 전반적으로 하여튼 메시지 관리가 좀 네. 이건 맥 컨설팅의 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방송만 아니면 한번 가서 좀 해주고 싶은데. 왜다 어떻게 출연자들이 자기 광고만 하려고 하고 있어. 남의 광고를 해줘야 남의 광고를 해줘야 광고 아니고 더 고급지게 하려면 실무제는 제대로 적었는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이런 그건 조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폭탄토야. 그건 안 돼. 네. 하여튼 뭐 그러면 한동 후보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겠다는 안동 생각이 후보. 그냥 좀 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택 갑니다. 장르만 여의도의 구독자가 빨리 늘지 않는 책임도 모두 정프로에게 있는 거죠. 그건 신혜영 기자 때문에 이럴 때 채용형이라고 해야 작가들이 아주 못났습니다. 네, PD 형편 없고요. 진행자 지지율도 조사해야 돼요. 그래. 네네. 네. 자, 평택 가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이게 되잖아. 이게 막상 다치면 고급져지 힘들어. 억울할 수 있으니까. 죄송. 네, 아무튼 자 단일화 골든타임 3일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부산 북갑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여기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 김용남 후보는 아니 정청래 대표가 공천장 주면서 단일화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뛰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의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어제 기자 간담회 하면서 네. 뭐 울산 뭐 다른 지역들은 단일화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평택을요? 거기는 후보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후보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기자들한테 되물었어요. 김용남 후보가 단일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김용남 후보는 단일화 생각이 그렇게 없어 보이는 걸로 지금까지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단일화 의지 있어요? 평택에서 단일화의 꽃을 피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일화 그러니까 꽃을 피우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급한 쪽은 평택에서는 조국, 예. 그 다음에 북갑에서는 한동훈 후보. 이렇게 이제 조국 후보,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가 이제 구도상 급한 후보들이고. 네. 사실 김용남 후보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평택에서 이대로 가도 나쁘지 않게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두 번째 여기에서 아주 그냥 아깝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민주당의 첫 신고식으로서 나쁘지 않다. 좋은 성적으로 하고 나서 28년 총선을 준비해도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여기서 사라질 이유가 없거든. 김용남 후보가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네, 10년 동안 야인 생활했는데 아니 이게 서운할 게 아니라 다음에 그러니까 하라니. 이제 전체적인 구도가 김용남 후보가 이길 건데 네. 제가 봐도 이길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안 되더라도. 설령 안 되더라도 단일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네. 그건 너무 가혹한 얘기인데. 왜요? 아니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네. 두 분 사이에 될까요? 너무, 단일화가 예, 너무 골이 좀 감정- 깊어졌죠. 저는 오히려 그 네. 단일화는 김용남, 김재현 두 분 사이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것만 해도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음. 당선 가능성 훨씬 높아진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재현 조국 단일화는 어렵죠. 거기도 감정 상해 있죠. 감정이 좀 마음이 많이 많이 상했죠. 예. 누구한테요? 조국 대표한테 김재현 그렇지. 대표가 많이 상했죠. 일단 전화 잘 안 받으셔서 아. 마음 상했고 그 전에 이제 했던 이야기들 뭐 한번 저희가 이제 모셔서 이야기했었었는데 네, 김재현 후보가 좀 많이 감정적으로 좀 상한 것 같더라. 아니, 평택은 네. 김용남 후보로 이렇게 쭉 선거 가까워질수록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평택에서 흐름이. 단일화 가능성이 그래도 보수 쪽은 있어 보여요. 아 보수는 있죠. 그렇죠. 꽤 있어 보여요. 유이동, 황교안. 네. 예. 꽤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 대선이랑 견주어 보면 네. TV 토론이 어쨌든 있을 거고 TV 토론까지 하고 드롭한 게 황교안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일단 하고 네. 어쨌든 한 번 할 거예요. 지역지에서 지역 언론에서 네. 그 법정 토론을 한번 하고 왜냐하면 5%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네. 초청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까지 하고 드롭해서 유이동 후보가 지금 나오는 것보다는 한 5, 6% 정도 이게 승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있겠죠. 네. 충분히 있겠죠. 이제 유이동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그러니까 조국 김용남 단일화는 안 되길 이제 간절히 네, 아마 그렇죠. 바랄 거고. 그렇죠. 실제로 조국 김용남 단일화는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긴 하고 또 민주당의 뭐 시도당 위원장이나 뭐 기초위원들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인데 네. 사실 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민주당 DNA 공격이 있다 보니까 네. 평택을 지역위원장 임명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지역위원장들이나 그 라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당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을 내쳤구나 버렸구나. 라는 어떤 감정적인 이동이라서 네. 이게 어떤 지지세로 조국 후보에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냥 사람만 움직였고 전체적으로 그들이 움직이면 평택 근래의 어떤 지지층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여튼 김용남, 조국 두 사람의 단일화는 매우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다. 조국 후보도 어제 그 라디오에서 이제 질문 받고 이제 시민들의 명령이 있어야 단일화를 하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은 그런 명령을 내린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정도 톤으로 예. 어제 그 신장식 의원이 참 오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조국 민주당은 동지적 관계고 김용남 민주당은 동업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남이란 사람이 어디서 이제 온지는 뭐 다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선거 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같이 잠깐 일할 수는 있지만 동지는 아니다라는 얘기 하셔갖고 민주당에서 들으면 조금 불쾌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 가장 불쾌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러네. 왜냐면 이재명 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영입한 인재가 김용남 지금 후보예요. 네. 그러면 동업자로 여겨서 했을까요? 근데 대통령도 지금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네. 같이 통합하면서 나라를 걱정해서 가자라고 선언하는 마당에 선거서 뭐 선골 진골 나누는 겁니까? 다른 당에서 오면은 우리 식구 아니고 그냥 동업자니까 언제든 문 밖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같은 라인으로 민주당을 지켜왔으니까 우리는 당이 달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야 돼. 동지고. 이거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통합론이나 국정가치하고는 반하는 것이고 이제 선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동지 동업자로 나눠야만 그래도 뭐 평택을의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래 동지를 찍어야지 동업자를 찍으면 되겠어. 이거는 선거 전략상에 있을 수 있으나 네.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추구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반대되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요. 뉴 이재명이 된 김용남 전 의원이 동지고 당이 다른 조국 신당 분들은 민주당과 동업 관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국힘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더 적확하지 않나요? 오히려 조국이 민주당의 동업자다. 빌미를 준 거죠. 신장식 의원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의미로는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동업자일 동업 수는 관계잖아요. 있고 예.
동지면 당이 같아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원분들과 민주당 의원분들의 마음속에 교통정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어제 김주호 전 대변인 나와서 고해성사하고 갔는데 봤어요. 내가 네. 또 봤어. 그거. 반성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혼 이제 많이 났다고. 김용남 후보한테 이제 꼴 보기 싫다 그랬다가 이제 욕을 많이 제 앞에서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깊은 사과를 하고 가셨고 네. 이제 인터뷰했던 김현 의원도 네. 이제 저희 질문에 좀 이제 침묵하는 장면들이 아, 있었잖아요. 네. 이 자리 아니에요. 네. 그 자리였죠. 그런데 또 어제 또 다른 방송에서 열심히 이제 김용남 후보를 지지를 하시고 이제 뭐 다른 의원에 따르면 이미 이제 그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다 교통 정리가 됐다. 네, 우리는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김용남을 지지한다라고 네. 하는데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좀 주목을 문재인 전 해볼까요? 대통령이요? 좋아요. 네, 좋아요를 네. 열심히 누르고 계십니다. 어디에 조국 눌렀어요? 대표의 SNS에 네. 최근에 한 달간 한 30번 넘게 이제 조국 대표의 게시글에 문 전 대통령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연이 있으니까 누를 수 네. 있는 거라서. 아, 그렇죠. 예. 저거는 뭐 무슨 지지라든지 이런 거기보다는 네. 인간적 관계로 오랫동안 관성적으로 눌러왔으니까 누르는 네. 것 같고. 저는 그 뭐 고양이가 누르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그 말씀할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김현 의원이나 김주호 대변인이 김용남 의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저는 유일하게 예. 우리 김용남 의원은 DNA가 민주당이다.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DNA도 바꿨어요? 그럼요. 완전 바꿨어요. 아, DNA도 가능하구나. 그럼요. 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용남 의원 이 얘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바꿨어. 네. 이식을 한 건가? 여러 번 얘기했어. 근데 이제 주사를 맞는 거. 주사. 예, 줄기세포.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김용남 네. 저 검증 혹은 뭐 네거티브 이거 멈출 네.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신장식 의원이 명확히 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네거티브 아닙니다. 검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의원이 이 김용남 후보의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십몇 년 전에도 나왔던 기사이긴 해요. 계속 나왔던 네, 얘기죠. 김용남 의원이 이제 의원직 할 때부터도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뭐냐면 과거에 이제 검사로 있을 때 2002년에 남동생과 함께 남양주에 있는 농지 1000평을 매입을 했대요. 근데 매입 당시에 김 후보는 그 검사 시절에 영국으로 연수를 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영국에 있는데 어떻게 남양주에서 용사를 짓습니까?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긴 농지법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실제로 이 땅이 나중에 이제 대지지 이게 형질 변경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마트랑 주차장이 들어섰는데 이 땅을 김용남 후보가 2022년에 팔면서 57억 6천만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땅 투기 아니냐 해명해라. 이렇게 지금 조국 혁신당이 검증성 질문을 던졌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김 후보가 과거에도 논란이 됐었으니까 그때 이제 무슨 해명을 했었냐면 선산용으로 산 땅이다, 투기 가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혁신당에서는 이번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GTX B 노선 그 마성역인가? 그 들어서는데 개발 염두해고 그때 샀던 거 아니야? 라고 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 후보가 또 부모님 선산이 하남에 있다고 또 한 번 또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네. 네, 그렇죠. 근데 남양주 땅을 선산 땅으로 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이 정도로 이제 붙게 되면 나중에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라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아니 합니다. 뭐 선거가 지나면은 네. 괜찮은 척 보이긴 하겠으나 고른 깊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제로를 선언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왜 유이동 후보에 대한 얘기라든지 황교안 후보 때릴 게 얼마나 많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답해라.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왜 동지래매요 민주당하고 민주당이 하고 동지면서 왜 민주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를 때리는 건지 납득 불가합니다. 평택 지역에 재밌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조국 후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때리는데 그건 그거죠. 이제 우리 진영 안에 국민의힘이 있다. 이거죠. 세작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겠죠. 조국혁신당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을 하는 걸 거고 더 재밌는 거는 국민의힘 제로, 국민의힘 출신도 제로. 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오히려 네.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없어 그냥 네. 가만히 은연자중 이렇게 자맹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때릴 법도 한데 때리면 한쪽으로 쏠릴까봐 그런 거 아니냐. 아. 셋이서 이렇게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 표가 슬쩍 이렇게 오면 그거를 바라는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보면. 네, 전략적으로. 근데 진짜 지금 이번 선거에서 등록한 후보 중에 지금 아직까지는 김용남 후보가 재산 1위로 지금 맞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127억.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라고 한 이유는 뭐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도 아직은 선관위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재산이 지금 없습니다. 아직 네. 그 후보 등록 안 했으니까. 네, 네. 오늘까지기 때문에 예, 지금 한시합니다, 한시. 하시는군요. 그래서 근데 조국 황교안 후보 두 분 다 50억 대고 유희동 후보가 되게 김재현 후보 두 분이서 되게 마음이 안 좋겠어요. 한동훈 비교를 후보는 해보니까. 예전에 공직자 때 그 재산 신고한 게 있겠죠 뭐. 예, 있을 거예요. 대략 얼마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타워팰리스, 뭐 그런 거. 타워팰리스도 있고 뭐. 그건 전세예요, 전세. 아 그래요? 예. 타워팰리스는 전세라고. 전세. 아. 네. 소유한 아파트는 따로 있죠? 예, 그건 따로. 네. 북구도 전세. 예. 네. 북구도 전세. 알겠습니다. 북구 매수 의사 있다. 그 얘기까지 했죠. 뼈를 내립니다. 네. 조정 지역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그래서 유희동 후보랑 네. 하나 붙은 거 있긴 했는데. 네, 뭐죠? 그 이제 자꾸 조국 대표한테 외지인이라고 비판하니까 조국 대표가 여러분 히딩크 외국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때 월드컵 4강 올린 거 히딩크였잖아요. 영입 인재였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외지인이라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네, 그랬더니 또 유희동 후보가 히딩크가 아니라 당신은 클린스만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축구 좀 알아야 그 이해할 텐데. 네. 그래도 크리스마는 선수 때 최고였기 때문에 네. 크리스만이 어디죠? 독일이에요? 독일. 예. 독일. 네. 우리나라 왔다 그냥. 먹튀 논란이 좀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선수 때 엄청 잘했죠. 엄청 잘했죠. 그렇죠. 네. 미국 월드컵 때 우리한테 골 넣고. 네. 클린스만이 94년 미국 월드컵. 그렇습니까? 이렇게 안 보셨구만. 엄청 장난 아니었죠. 근데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있는데 네. 그 이제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호남에서 좀 선전한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어제 신장식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당이 잘해서 조국 혁신당이 선전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이 안 좋다. 그 반사이익을 우리가 얻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거는 신정식 담백하게 의원 말이 많이 네.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그 김관용 전북도지사 후보가 또 지금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에 대해서 신장식 의원이 분석을 한 거라서 뭐 그거를 아니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현장 분위기는 지금 조금 그 최근에 민주당의 호남 공천 관련돼서 좀 반발 심리가 커요. 지난번에도 영상에 나왔지만 어디 호남에 방문을 정청래 대표가 했을 때 상여를 가지고 와서 강진 네. 공천자 대회. 강진 공천자 대회 때 거기에 뭐 정청래 대표를 거의 뭐 상여에다 싣고 가는 네. 물러나라는 그 정도까지 이 감정이 폭발돼 있기 때문에 대한당으로서 조국 혁신당한테 표를 던질 수도 있죠. 무소속이나.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뭐 신장식 의원 말대로 조국 혁신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지금 민주당의 공천 문제 때문에 아마 호남이 조금 시끄러워서 그런 반사가 있는 것 같고 전북도 네. 지금 보면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나서 나오는 여론조사 자체가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당에서 일관성 없이 어떤 그 공천에 대한 컷오프라든지 제명을 시키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 전북 내에서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하죠. 예를 들면 김관영 그 전북지사 같은 경우 예. 뭐 이런 대립이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영상을 찍혔다고 했을 때 일주일 만에 제명을 했는데 네. 일부 뭐 서울에 있는 뭐 어떤 지역의 기초단체장은 CCTV가 나오고 돈을 주는 장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또 존치를 시키는 걸 보면서 사실 김관영 지사는 억울한 거죠. 그렇죠. 왜 너는 그렇지? 억울하지. 예를 들면 강북에 그 최근에 단식을 하다 멈췄던 이승훈 그 후보 같은 경우도 예. 네. 돈을 주고받는 부분들은 그냥 뭐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놔두고 예.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 업이 뭐가 좀 부적절했다는 것으로 경선에서 된 네. 후보를 아웃시키고 갑자기 정치 별로 의사가 없던 그 예산 전문가를 띡하니 전략 공천하는 부분들 예. 이게 이제 전체를 봐서는 호남의 당원들은 굉장히 끌어요. 이게 향후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고 서울도 지금 보면은 오세훈 시장한테 한 5% 정도의 중도층이 입안하는 것도 네. 25개의 구로 서울은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몇 개의 구가 흔들리면 틀림없이 어떤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를 지도부가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예. 호남에서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제 당 대표가 됐던 정청래 네.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 공천의 불협화음 때문에 네. 누굴 지지해서가 아니라 나는 정청래 못 찍겠어. 라고 하는 당원들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공천 신청한 사람 5이고 받은 사람 1명인데 나머지 4명은 감정에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있으면 쿨타임이 너무 짧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공천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네네네. 일단 불가피한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호남에 대한 대안, 호남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대안이나 그 민주당 꼭 찍어주지는 않을래라고 하는 생각이 30%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김관영 전 지사가 이번에 되면 아주 결정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큰 거예요, 정청래 대표한테? 그거 이제 대구에서 졌다 뭐 이런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졌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다. 그럼 비슷한 거죠. 박지원 의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정도 네.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타격이 크죠. 아무래도. 그러면 전당대회에서도 장담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일단 그거는 상관없이 네. 흔들린다. 지금 흔들렸다. 흔들렸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약간 그게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2016년 뭐 안철수, 24년 조국혁신당 이럴 때 다 그 호남에서 1등 정당이잖아요. 네, 총선 때. 네. 근데 지난 지방선거 때는 딱히 대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광주에서 투표율이 39%였나? 네, 그때 그래요. 39요? 4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방식으로 호남 민심은 네. 그 유동하는 민심이 한 20-30%가 늘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판단이 필요할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그 송영길 전 대표 모시고 또 인터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전당대회 네. 아마 송영길 전 대표도 여기서 뭔가 큰 역할을 아마 할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제 하겠습니다. 후원회장이었습니다. 누구요? 제 후원회장이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예. 이번에 예. 아휴, 그래서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안 됐지. 뭔 소리야 지금? 뭔 소리야? 다 됐어. 정청래 당대표 현 당대표한테 후원회장 해달라고 해야죠. 송영길 대표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래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근데 진짜 그 종로는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아니 자꾸 얘기를 해. 그만해 이제. 아니 이거 원고에 없잖아요. 방송가에 이제 전념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과는 잠시 후에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울산이나 뭐 얘기는 넘어가는 거 시간이 저희가 울산 오늘도 전화하셔야 되잖아요. 어쩌다 보니 금요일마다 이 전화 연결 네. 시간이 누구요? 갖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부산시장의 개혁신당 후보인 정의한 후보를 좀 저희가 연결을 가야겠네. 하려고 합니다. 아니 가시지 말고 좀 들어가세요. 재미가 쏠쏠해요. 오늘 어떻게 하세요? 오늘 안 끊겠지 개혁신당이. TV 토론 때문에 단식하다가 병원 가신 분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러분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엄청 궁금해요. 예, 한번 뭐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신당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의한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세요? 예, 지금 안 그래도 병원에서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예. 지금 제 몸에 링거가 3개 꽂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참 그래도 호흡이 좀 순간적으로 잦아지고 좀 가빨라지면서 예. 의료진들이 현장에 그래도 빨리 와주신 까닭에 네. 조금 안정을 빨리 취할 수 있었는데요. 네네네. 참 그래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좀 음료수도 맞고 우리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도 다쳤는데 네네네. 좀 이런 일을 겪어서 많은 분들께 좀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료진분들께서 많이 좀 챙겨주셔서 많이 좀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몸 건강 챙기시는 거 최우선으로 꼭 좀 부탁드리고요. 건강 좀 잘 네. 챙기시고. 근데 이제 그 단식을 왜 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한번 왜 하시게 됐는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상 제가 개혁신당의 부산시장 후보로서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적법한 요건과 충분한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그런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채 이렇게 선거를 마무리하게 되는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TV 토론회에 참석을 꼭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목소리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 단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이제 이 단식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건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우리 개혁신당이 3%와 또 대선에서도 8% 이상을 득표한 만큼 그런 득표율이 굉장히 큰 기준이 된다라고 봤고요. 네. 그로 인해서 저도 가처분 신청을 그저께 또 넣은 만큼 저희도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법적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토론에 일단 참여를 해서 다른 두 후보들과 열심히 한번 여러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 좀 논쟁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바라신 바인 거군요. 물론이죠. 사실 네. 뭐 8명, 9명, 10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단 3명만 나왔는데 네.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혹시 제가 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네. 이게 맞는 거죠? 2.9%.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방송사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수치긴 하잖아요. 당선 말씀이시죠.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내일 당장 투표일이라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방송사에서는 사실상 뭐 진짜 후보처럼 후보 중에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토론하겠다 아마 이런 결정을 했나 싶기는 한데. 네. 그것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사실상 과거 선례에도 그 바른미래당의 이성건 당시 부산시장 후보님께서도 제3지대로서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예. 토론에 참석하셨던 또 이력이 있는 만큼 왜 이제 와서 제가 배제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없기에 제가 단식을 또 선택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열심히 이제 선거운동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혹시 단일화, 그러니까 보수 후보 쪽으로의 단일화 또 염두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끝까지 무조건 완주입니까? 지금 당장 현재로서는 지금은 그런 정치공학적 단일화라는 그런 셈법보다는 뭔가 제가 가진 그런 방향성과 가치를 지키고 개혁신당의 기조를 알리기 위해서 네. 제가 완주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당에서는 지원을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럼요. 저희 이준석 대표님도 어제도 네. 내려오시고 이준석 대표님뿐만 아니라서 천하람 의원, 이주영 의원 그리고 중앙당에서도 총력을 기울여서 정말 네. 부산에 대한 애정과 그런 많은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의한 후보를 만약에 혹시 뽑아야 되는 이유가 본인은 분명히 갖고 계시겠죠? 네네네. 어떤 겁니까? 사실 제가 가진 그런 경쟁력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당 후보와 가장 크게 대비되는 그런 저의 능력이 아무래도 저희 개혁신당 슬로건에 그만큼 녹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혁신당 슬로건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그런 내일에 더 발전하고 정말 진화하고 성장하는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존 기성 정치인들이 갖지 못한 그런 받아들임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무진들이 내는 의견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걸 즉각적으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사고에서 비롯되는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시민분들이 우리 정의연 후보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부산 시민들께서.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미 충분히 그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기업가로서의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네. 국회와 국무총리실을 두루 겪은 또 젊은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김영삼 대통령도 26살 때 국회의원을 하셨고 네. 마크롱도 39살에 대통령을 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경험의 깊이가 중요시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재수, 박형준 두 후보에 대한 어쨌든 경쟁자로서의 박한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점들이 문제입니까? 사실 박경준 후보님은 두 번의 그런 재선 시장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시정을 해오셨지만 그런 평가가 좋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금 억울한 면도 있으시겠죠. 아파트만 지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굉장히 그런 시장 경제적 입장으로 봤을 때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만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는 거는 네. 공급과 수요와 그런 가격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나 여론전을 조금 다소 부족했던 부분도 저는 있어 보이고요. 전재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겪고 계신 그런 많은 통일교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부산에서 아무래도 많은 지지율의 그런 상승벽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네. 박형준 후보는 부동산 개발에만 너무 힘을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다음에 전재수 후보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털지 못한 모습들이 좀 아쉽다. 네. 라고 아무래도 이해를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몸 건강 꼭 좀 회복하시고요.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끝으로 잠깐 시간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정말 뭐 지지율이 요즘 많이 따라 붙었어요. 뭐 기존에 우리 정치 평론가분들이 제 지지율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평론가분들이 부산에서 말씀하시는 게 네. 부산에서는 그래도 못해도 민주당이 10%에서 한 15%까지는 안정적으로 이겨야 투표 날 개표했을 때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때 불과 저번 달까지만 해도 20% 뭐 15% 이상 차이 나던 게 네. 국민의힘하고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한 6%까지 붙었어요. 근데 이게 폴리마켓에서도 그 미국의 베팅 사이트에서도 네. 어제 갑자기 6% 내외로 들어왔습니다. 무려 40% 이상 차이 났단 말이에요. 한 400점만 하더라도. 네네네. 근데 어제 6% 나까지 들어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그 사이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부산에서도 뭔가 결집이 일어나는 게 어제부로 좀 일어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네, 바뀌고 주셨고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 전화 연결해봤고요. 꼭 건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회복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부산시장 개혁신당 후보 정의한 후보 최근에 단식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져서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이런저런 상황을 좀 여쭤봤고요.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요거 하나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뀝니까? 한 열흘 전 혹은 뭐 20일 전에 비해서? 좀 바뀐 거는 모르겠고요. 지금 전재수 후보가 쭉 해서 계속 선두를 유지하는 거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바뀐 건 날씨밖에 없다. 바뀐 건 날씨밖에 네, 없다. 좀 더워졌죠. 네, 좀 더워진 거밖에 없다. 바뀜이 있죠. 조금이라도 여론조사가 바뀌잖아요. 네, 그건 인정하셔야죠. 근데 서울에서는 잘 못 느끼니까. 네. 근데 네. 전재수발 좋은 소식도 들어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악재는 별로 없는데. 네. 그러니까 호재도 뭔가 좀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안정적인 리딩을 하려면 그런 과제가 전재수 후보한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재도 별로 안 들리고 호재도 별로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다. 느낌적인 느낌은 예, 그렇습니다. 다만 보수의 표 결집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 보수의 표 결집은 한동훈 후보에게도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요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까? 도움이 되죠. 보수의 표 결집인데. 투표장에 나오겠다는 저도 보수예요. 알겠습니다. 용어 정의가 필요합니다. 투표장에 네. 안 나올까봐 제 걱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 네. 입장에서 투표장에 근데 나오는 게 좋은 거죠. 핵심이죠. 전재수 후보는 보수들도 좋아하는 후보예요. 네. 그 그러니까 부분이 결집이 되면 전재수 후보한테도 나쁠 건 없다. 가야 돼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부산에 광어 먹기 좋은 철이잖아. 그렇죠. 네. 부산 한번 가야지. 맞습니다. 아유, 요걸 저희가 깜빡할 뻔했네요. 부산하면 회죠. 광어회지 그것도. 회 중에서도 광어회. 광어회 중에서도 자연산 괴물 광어회. 맛이 괴물이에요. 네, 맛도 괴물, 크기도 괴물. 요걸 안 믿을까봐 제가 일부러 한 점 남겨놨는데 네. 우리 지금 방청원 대학생들한테 한 점 줘서 이 방송의 진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하지 마. 그냥 드시고 사람 몇 그 명인데 정도까지 우리가 그거 해야 싸워. 됩니까? 하는데 저는 사 먹어요. 무조건 사요. 사실 이 회는 뭐 이미 많이 드셔보셨기 때문에 크게 뭐 이견이 없으실 텐데 맛 어떤지 한 말씀씩만 듣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크니까 네. 커요. 그래서 크니까 이게 커요는 무슨 포만감도- 얘기죠? 아니 크니까 네. 이 뭐라 그래? 회는 이 덩어리가 그러니까 네. 포만감이 엄청 들어오고 포만감. 맛있는 거야 뭐. 회는 뭐예요? 회는 네. 무조건 커야 맛있고요. 커야 맛있다. 그냥 녹아요. 입에서 녹다. 입에서 딱 네. 들어가면 쫄깃쫄깃하다 녹아버려서. 쫄깃쫄깃한 내가 봐서는 이거 괴물강어에 네. 한 5개 정도 시켜서 주말에 네. 가족들하고 이렇게 회식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쪽으로 가신 게 어떨까 하는 그럴까요? 생각 들고요. 아, 그래 맛있어. 네. 우리 신 기자님. 횟집 갔는데 네. 찌금하고 얇게 썰어주면은 먹는 맛도 안 아, 나고 짜증나죠. 짜증나잖아요. 네. 두툼해가지고 좋습니다. 씹는 맛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얘기해야 되는구나. 씹는 맛이 있다. 연어 술 파티는 모르겠지만 광어 술 파티는 그만 좀 해, 환영이다. 그만 좀 무슨 연어술 같은 잠깐 나와봐요. 네, 300g에 25,900원, 500g 필렛으로 가는 게 35,900원입니다. 요게 아마 여기 있네요. 그렇게 네, 이렇게 이제 냉동팩으로 잘 이렇게 와. 네, 이렇게 필렛으로 빨리 시켜 주말에 드세요 주말에. 됩니다. 자, 세 분 얼른 또 다음 일정 있으시니까 보내드리고요. 송영길 전 대표님, 송영길 후보, 인천 연수갑 후보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